오늘 전해드릴 건강 관련 뉴스는 1형 당뇨 때문에 일가족 자살,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로 치매 노폐물 유출 경로 밝혀 5년 만에 재탕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 드신 시니어들 낙상골절 주의해야 등 3가지입니다. 먼저 1형 당뇨 자녀 때문에 벌어진 일가족 자살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충남 태안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뉴스에는 소아 당뇨를 앓던 9살 난 딸이 아파서 힘들고 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아 당뇨 환우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는지 새삼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소아 당뇨의 정확한 병명은 1형 당뇨입니다. 소아 당뇨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당뇨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도 소아 당뇨로 판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아 당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합니다. 1형 당뇨는 전체 당뇨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가 유전적으로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제때 주입하지 않으면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사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며 보통 하루 4번에서 7번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형태의 당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주사기 등 기기와 함께 인슐린을 계속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뇨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형 당뇨는 성인병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과도한 음식 섭취나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에 염증이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형 당뇨의 치료법은 소식, 다식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 및 당뇨약이나 건강보조제 섭취 등 약물요법을 병행해 치료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는 이미 망가진 췌장세포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단 기간 내 당뇨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 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약대 교수 출신의 데릭 김 박사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최단 기간 내 췌장에 쌓인 염증을 없애고 염증이 다시 췌장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릭 김 박사가 권장하는 당뇨 치료법은 식사는 소량을 자주 먹을 것, 하루 1시간 이상 산책할 것과 염증 제거 전문 제품인 알파실 및 염증이 췌장세포에 들러붙는 것을 예방해주는 비타민C를 함께 먹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치매 노폐물 유출 경로를 밝혔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오기에 관심이 있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치매 노폐물을 검색으로 해서 찾아보니 2009년 거의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이미 발표된 적이 있었던 재탕 기사였습니다. 이번 일이 언론사의 착오인지 제보자의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기사는 물론 연구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 씁쓸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연세 드신 시니어 어르신들은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 16일자에 따르면 낙상은 폐경기 이후 여성과 70대 이상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낙상 사고가 나면 척추, 고관절 등의 골절 부상을 입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약 30%가 2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하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령층 낙상사고는 주로 집안의 욕실, 거실, 주방, 침대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매트나 고무판을 까는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